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이미 비수도권은 밤 10시 1시간 늘어났었죠. 근데 수도권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되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돼서 영업 시간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장 6종의 시설에 대해서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이게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족쇄였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됐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반가운 소식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이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또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차 대유행을 11월부터 겪고 있었잖아요. 지금 떨어지느냐 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쨌든 오늘은 362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죠. 그래서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500명대까지도 이번 주에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 대목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뭐냐. 방역 전문가들 일부는 그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건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다 보니 경제적 타격은 내수 시장이 너무 큰데 어쨌든 모이질 못함으로써 접촉 가능성은 낮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직계가족 정도만 풀고 그리고 이제 9시 영업 제한은 10시까지로 올라가고 수도권, 비수도권 공이 10시까지는 대부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 방역 전문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겠고요.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2월 26일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 이제 자율적으로 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하는 이제 또 입장일 텐데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는 어쨌든 조금 시장은 살아나야 한다. 설명절에 정말 장사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반길 만한 조치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또 저는 눈여겨본 점이 일단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됐는데 직계 가족이면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5명 이상 만나는 건 괜찮다. 이건 허용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내렸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번 설 때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1년에 2차례 걸친 설과 추석 명절을 통해서 뭔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힐링도 하고 또 그 삶의 어떤 활력도 찾았는데 이미 뭐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도 못 만나게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설에 위기는 조금 넘겼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5인 이상 그 모임에서 이제 가족들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5인 이상은 이제 워낙 지금 강력한 조치는 이제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는 좀 더 풀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4차 대유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지금 접종 속도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일부터 첫 접종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인 접종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를 넘어서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또 4차 대유행과 함께 의료시설이 과연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2차 대유행 이후에 그걸 대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이 시간 내에 뭔가 어떤 의료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은 새로운 장관을 임명을 해서 이 정신건강 문제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그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라든지 코로나 블루라는 그렇죠.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분들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방역 당국이 단순히 방역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특히 정신 건강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직계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 어제 설에는 대부분 가족이 모일 수 없었죠.
대신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설 풍경 같이 만나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많이 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네, 엄청 큰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저렇게 손녀, 손주들이 저렇게 하트 표시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어제 그냥 조용한 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비대면 설 사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애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사남매고요. 예. 그다음 처가도 딸만 넷인데 명절 때는 이제 형제들 다 부모님 댁에 모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는 그냥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 댁에 찾아뵙고 집사람하고 예.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집은 이제 장인 장모는 아마 딸들 집을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렇게 순회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순회하시는 걸로요? 정리가 됐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아예 차단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요양시설인데요.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분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가족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울산시 울주 군의 이손 요양병원입니다. 보시면 가족들이 직접 만나진 못하고 이렇게 비닐막을 둔 채로 서로 손을 맞대면서 온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닐막 사이를 두고 서로 인사를 건네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방역을 하면서 또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 굉장히 애잔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평론가님, 네. 정말 생리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생이별이죠. 그래도 저렇게 비닐박을 사이로 어쨌든 직접 얼굴을 뵌 분들은 아주 극히 소수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저 장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대부분은 이제 비대면으로만 면회가 허용이 돼서 아까 뭐 이제 설명절에 가족이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계신 노부모님을 화상으로만 봐야 하는 가족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점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은 늘어나고 앞으로는 집단 생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날 추세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버타운에 계실 거고. 근데 이 모두 다 집단 생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감염병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거의 통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안 그래도 집단 생활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외롭고 답답하고 가족들을 보고 싶으실 텐데 원할 때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하면 지금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암울한 장면들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거리 두기가 무색하게 전국의 유명 관광지나 서울의 번화가 등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 인사동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서 빽빽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고요. 남산골 한옥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복궁 사진 보실 텐데요. 경복궁에도 물론 지금 이렇게 좀 거리두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또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가족 단위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은 것 같고요. 강릉 안복해변 지금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늘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데 지금 5인 이상을 금지해서 가족 단위로도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관광지들이나 또 번화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를 도대체 저기서는 그런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는 건지 다 의문일 텐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저도 어제 오늘 이제 방송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삼청동하고 이제 북악스카에 가니까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저는 본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지금 부족을 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그 일대 도로에 꽉 지금 차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만큼 아마 이제 도대체 연휴 기간 중에 어떻게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다 가족끼리 이제 바람 쐬러 나오고 하는데 뭐 일단 그 다니는 분들 보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아직 우리가 코로나에서 안전지대에서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나온 게 대부분 이 종교시설 이런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생활 하는 데라든지 그렇죠. 이런 곳에서 뭐 100명 이런 단위로 나오니까 숫자가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이 2.5단계 이 5인 이상 하면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300명대로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곳에서 100명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국이 물론 이제 일반인들의 이것도 좀 유념을 해야 되지만 특히 집단 생활하는 곳 이런 곳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1차, 2차, 3차 대유행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전부 다 종교시설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방역당국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늘어나고 직계 가족도 모일 수 있다니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